네, 김대기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문장 구조 혹은 문장의 짜임과 관련되어 있는 설명을 할 텐데요. 좀 긴 강의가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 강의를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아마 문장 구조에 대해서는 틀리는 문제가 거의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 엄마도 알고 있는 이야기부터 먼저 간단하게 가이드를 잡고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가장 단순한 구조,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는 것, 이거를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문장의 종류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하나는 홑문장이라고 하는 놈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겹문장이라고 불리는 놈이 있을 겁니다. 홑문장과 겹문장의 분류 기준은 주어와 서술의 개수를 가지고 보는 건데요. 홑문장 같은 경우에는 주어 그리고입니다. 주어와 서술어가 오직 한 개밖에 없는 놈을 홑문장이라고 부르죠. 자, 그럼 겹문장은 다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어, 주어 또는 서술어. 주어가 되었던 서술어가 되었던 둘 중에 하나라도 혹은 둘 다라도 두 개 이상이라면 겹문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개념 자체는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이 겹문장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는 놈이 하나가 있고요. 이어진 문장. 자, 또 하나는 아는 문장 혹은 안긴 문장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어요. 자, 이걸 나누는 것은 어떻게 나눈 거냐면 문장이 이어진 방식에 따라서 나눈 겁니다. 이어진 문장은 말 그대로 자, 선생님 S 플러스 V가 문장이라고 그랬죠. 그죠? 문장과 문장이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어져 있는 형태. 자, 반면에 아는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 주어하고 서술어가 하나가 있어요. 하나의 문장이 있는 상태에서 안에 다시 작은 문장 하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 잘 정리하세요. 밖에 있는 문장 있죠, 그죠? 감싸고 있는 이 문장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안은 문장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요 문장은 안긴 문장이라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안긴 문장 혹은 아는 문장이라고 하면 이게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어진 문장으로 올라갑니다. 이어진 문장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두 개의 문장이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이 서로 단순하게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면 하나의 문장의 어떤 그 종속적인 관계 원인이라든가 이유라든가 배경과 같은 종속적인 관계로 구성되어 있으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는데 요 자세한 설명은 뒤에 가서 할 거니까 일단 가이드만 잡고 지나가죠. 자, 그 다음에 아는 문장 혹은 안긴 문장은 안긴 문장이 문장 속에서 어떤 성분으로 기능하느냐에 따라서 다섯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말로 설명을 하면 명사가 문장에서 하는 일반적인 기능은 주어, 목적어, 보어의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안긴 문장이 전체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의 기능을 할 때 명사절이라고 하는데 물론 조사가 붙어서 다른 문장 성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안긴 문장이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할 때 간형절이라고 부르고요. 용언을 수식하면 부사절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안긴 문장이 문장의 제일 뒤에 와서 서술어의 기능을 하면 서술절이라고 부르고요. 누군가의 말이나 생각을 인용한 문장이라면 인용절이라고 불러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될 기본 개념입니다. 홈문장과 겹문장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겹문장에서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이어진 문장이라면 이게 대등인지 종속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아는 문장이라면 명사절인지 간형절인지 부사절인지 서술절인지 혹은 인용절인지를 구분해낼 수 있으면 요 단어는 여러분이 잘 이해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지금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문제가 출제가 될 때는 조금 더 복잡하게 출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S 플러스 V, SV 이렇게 돼 있고 다시 S 플러스 V 플러스 V.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 전체 문장하고 이 전체 문장은 이어진 문장이고 다시 하나의 문장 속에 아는 문장을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들. 실제로 이렇게 복잡하게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뒤에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다양한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일단 지금은 개념을 잡는 거니까 이런 문제를 풀려고 하면
단순하게 하나하나 나와 있는 것들, 종속, 대등 혹은 명사조 이런 식으로 한 개씩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뭐 문제 풀이도 몇 개만 해보시면 금방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선생님이 지금 가이드를 잡았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혼문장부터 보죠. 금방 정의했던 것처럼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입니다. 예를 보면 그 자동차가 이쪽으로 온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우리가 문장에서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게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간영어, 부사어, 독립어 7가지 문장 성분이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문장의 짜임에서 보려고 하는 문장 성분은 그 7가지 중에서 오직 주어, 서술어 2개만 가지고 보는 겁니다. 다른 건 문장 성분이 의미가 없다고요. 자, 그럼 정말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문장 구조를 판단하는 핵심은 뭐냐면 서술어를 여러분이 판단해낼 수 있으면 돼요. 어떤 문장에서 서술어를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데 보통 이 서술어는 문장의 제일 뒤에 오죠. 그죠? 제일 뒤에 오기도 하고 앞으로 쭉 해나가면서 뭘 찾는 거냐면 기본형이 있는 글자들, 뭐뭐 하다 기본형이 있는 글자들을 찾으면 걔들이 전부 다 서술어라고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예문 갖다 놓고 선생님이 보여줄 테니까 어떻게 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중요한 거예요. 자, 문장 구조 문제에서는 앞에서부터 읽어나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삽질할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뒤에서부터 구조를 분석하셔야 돼요. 자, 이 문장 보세요. 오늘 형준이가 방에서 국어책을 읽었다라고 돼 있죠. 그죠? 자, 읽었다. 기본형이 있어요. 읽다 기본형이 있죠. 그럼 이건 서술어예요. 그 다음 생각하는 거야. 누가 읽은 거지? 형준이가 읽은 거죠. 그러면 짝이 되는 주어를 찾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서술어 읽었다를 찾았는데 여기 앞으로 가면서 한 개씩 가면서 기본형이 있는 글자를 찾아볼 거예요. 국어책을 기본형이 있어요, 이거? 기본형 없는 글자죠. 그 다음에 방에서 마찬가지로 기본형 없는 글자고요. 아까 형준이라는 주어로 찾아놨고 오늘도 기본형이 없는 글자죠. 그랬더니 이 문장은 말이 많지만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건 얘가 읽었다 주어 서술어 한 개밖에 나와 있지 않죠. 그러니까 혼문장인 겁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되게 중요한 설명을 했어요. 이 단원이 끝날 때까지 이게 안긴 문장이건 이어진 문장이건 개뿔 뭐든 간에 서술어를 제일 뒤에서부터 찾고 짝이 되는 주어를 찾고 다시 앞으로 한 개씩 가면서 기본형이 있는 글자를 찾아서 아, 이게 서술어구나 확인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갑니다. 견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2번 이상, 자, 2번 이상입니다. 주어든 서술어든 2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으로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이 있다라고 했고 이어진 문장은 두 절이 연결 어미에 의해서 결합된 문장. 자, 두 절이라고 했죠. 그죠? 가장 단순한 구조 S 플러스 V라고 하는 구조가 이어졌어요. 연결 어미에 의해서. 이 2개의 문장을 이어주는 연결 어미는 되게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뭐 고라든가 뭐 지만이라든가 뭐 뒤에서 예문들을 볼 겁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는 문장을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앞절과 뒷절의 의미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에서는 앞절과 뒷절의 의미가 나열, 대조, 선택의 관계입니다. 일반적으로 2개의 문장이 이어질 때 뭐 그리고 나열되든가 아니면 그렇지만 대조가 되든가 뭐뭐 하든 선택하는 관계에 있는 것들 자, 하나씩 보죠. 일단 우선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고, 며, 지만, 나, 거나, 든지 등의 대등적 연결어미로 이어졌어. 자, 요런 어미들을 대등적 연결어미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요런 관계, 나열, 대조, 선택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어미들을 대등적 연결어미라고 하고요. 자, 이제 한 개씩 예문을 봅시다. 그는 밥도 먹고 빵도 먹었어. 자, 아까 선생이 무조건 제일 뒤에서부터 본다 그랬죠. 그죠? 자, 먹었다, 먹다 기본형이 있습니다. 서술어예요. 누가 먹은 거예요? 누가 먹은 거지? 그가 먹은 거죠. 그런데 주어가 똑같으니까 그는이라는 주어가 생략된 걸까요? 그지? 그러면 먹었다, 그는 찾았고요. 빵도는 기본형이 없죠. 그럼 뒤에 문장은 그는 먹었다 한 문장이네. 자, 그다음 앞으로 먹고 먹다 서술형이 기본형이 있죠. 서술어입니다. 누가 먹은 건데요? 그가 먹은 거예요. 다시 앞으로 갑니다. 밥도 기본형 없죠. 그러면 이 문장은 선생님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그는 밥을 먹다. 그는 먹었고 똑같이 그는 먹었다. 자, 2개의 문장이 연결어미 고에 의해서 이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을 물론 이게 나열이다, 대조다, 선택이다 혹은 어떤 어미가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대등이다, 종속이다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방법은 자, 연결어미가 뭐죠? 고죠. 고.
요거는 바꾸면 안 돼요. 이 연결어미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앞절하고 뒷절을 이렇게 바꿔보는 겁니다. 자, 해보죠. 그는 그는 빵도 먹고 그는 밥도 먹었다. 앞뒤 문장을 바꿔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죠? 이런 문장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문장을 봤을 때 문장 구조를 분석을 했어요. SV, SV로 분석을 했는데 이게 대등이냐 종속이냐를 판단하려고 하면 이거 나열이네, 이거 대조네 혹은 선택이네라고 의미상으로 판단해서 풀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가끔 헷갈리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보여준 것처럼 연결어미를 고정한 상태에서 앞절과 뒷절을 바꿔보세요. 바꿔지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입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밑에 대조. 그는 밥을 먹었지만 빵은 먹지 않아. 똑같이. 자, 안았다 서술어죠. 그죠? 먹지 않다 서술어입니다. 누가? 또 주어가 빠져 있네요. 그는 먹지 않은 거죠. 자, 빵을 기본형 없습니다. 빵은은 빵을에 보조사 은이 붙은 거니까 목적어예요. 그래서 뒷문장은 그는 먹지 않았다. 그 다음 또 연결음이 지만이고 먹었지만 먹다 기본형이 있습니다. 누가 먹었죠? 그가 먹었죠. 그러면 밥은 마찬가지로 기본형이 없고요. 그럼 그는 먹다. 그는 먹지 않았다. 두 개의 문장이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만이라고 하는 연결 어미로 붙어 있죠. 그죠? 앞뒤 문장 뒤집어 볼게요. 그는 빵을 먹지 않았지만 그는 밥은 먹었다. 문장의 의미가 달라졌어요? 안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인 겁니다. 자, 밑에 선택. 먹는다 서술어죠. 기본형이 있으니까 누가 먹는 건가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는이라고 하는 주어가 빠져 있네요. 빵을은 기본형이 없고요. 먹거나 먹다 기본형이 있으니까 서술어 그가 먹은 겁니다. 얘는 기본형이 없으니까 필요 없고요. 그러면 똑같이 이것도 거나라고 하는 연결 어미로 연결되어 있고 앞뒤를 뒤집어 보겠습니다. 그는 빵을 먹거나 그는 밥을 먹는다. 앞뒤 문장을 뒤집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죠. 이런 문장을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넘어가 볼게요. 앞절의 의미가 뒷절의 의미에 종속된 문장으로 앞절이 뒷절에 원인, 이유, 배경, 상황, 조건, 가정, 의도, 목적, 양보, 동시, 시간, 관계, 정도의 심화 등의 의미를 지닌 문장. 자, 의미가 되게 많죠, 그죠? 앞에 문장이 뒤에 문장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장을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는데, 자, 우선 원인부터 먼저 보죠. 나가지마 서술어죠. 기본형이 있으니까. 누가? 이 문장은 주어가 뭐라고 하면 좋을까? 딱히 없네, 그지? 그냥 너는 정도로 할까요?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너는 나가지마. 자, 지금은 기본형 없습니다. 오다 서술어죠. 니까라고 하는 연결 어미로 구성되어 있고요. 오다 뭐가 오는 거죠? 비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자, 문장 보세요. 비가 오니까 너는 나가지 마죠. 자, 아까랑 똑같이 해봅시다. 아까 문장처럼 연결 어미를 그대로 두고 앞뒤를 뒤집어 보죠. 너는 나가지 마니까 비가 와. 앞뒤 문장을 뒤집으면 말이 안 되죠, 그죠? 이런 걸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배경 상황 보세요. 만났다 서술어죠, 그죠? 누가 만난 건데? 나는 정도 하면 되겠죠. 이것도 주어가 없네요, 그죠? 나는 주어. 자, 그 다음에 다시 친구를 기본형 없고 중학교 때 기본형 없고 그럼 여기까지 한 문장이네. 나는 만났다. 그 다음에 가다 서술어입니다. 주어는 뭐죠? 또 빠져 있습니다. 내가 가는 데겠죠, 그죠? 집에는 기본형이 없고 그러면 내가 가는데 내가 만났답니다. 는데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앞뒤를 뒤집어 보죠. 내가 만났는데 나는 집에 갔다.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앞뒤를 뒤집으면 조금 좀 이상해집니다. 자, 조건 가정도 보죠. 하자 서술어입니다. 주어는 뭘까요? 계속 지금 주어가 생략되어 있네요. 뭐 하면 좋을까? 우리는 정도. 우리는 야외 수업을 하자. 수업을 기본형 없고 야외 필요 없고 그러면 우리는 하자가 한 문장이고 으면이라는 연결음인데 좋다 기본형이 있죠, 그죠? 뭐가 좋은 건데 날씨가 좋은 거죠. 여기 있네. 날씨가 좋은 겁니다. 그러면 이 문장은 날씨가 좋으면 우리는 뭐뭐 하자 이거지, 그지? 자, 앞뒤 문장 뒤집어 볼게요. 우리가 수업을 하면 날씨가 좋다. 말이 안 되죠, 그죠? 앞뒤를 뒤집을 수가 없어요. 이런 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입니다. 자, 의도나 목적 똑같이 봅시다. 가다 기본형이 있네. 스스로죠, 그죠? 주어는 누가 간 거죠? 내가 간 거죠. 또 생략되어 있습니다. 내가 갔습니다.
나는 가다가 하나고요. 자, 그다음에 서점에 기본형 없고 사다 기본형 있죠. 서술어. 누가? 내가 사는 겁니다. 책을 기본형 없고 어제 없으니까 이 문장은 나는 사다. 그다음에 나는 가다 두 개의 문장이고요. 똑같이 러라고 하는 연결 어미를 그대로 두고 앞뒤를 뒤집어 보죠. 나는 서점에 가러 나는 책을 샀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죠? 이런 것도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자, 그다음에 양보 구문 봅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을 잃지 마라. 자, 잃지 마라. 서술어죠. 그죠? 주어는 또 생략되어 있어. 너는 정도겠죠. 그죠?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희망을 기본형 없고 힘들다 기본형이 있죠. 누가? 네가 힘든 거겠죠. 또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아무리는 기본형 없고 그러면 뭐뭐 리을 어도 이런 걸로 연결되어 있는데 어도로 연결되어 있네요. 그죠? 어도로. 그러면 뒤에 문장이랑 바꿔봅시다. 너는 희망을 잃지 않아도 너는 아무리 힘들다. 말이 안 되죠. 앞뒤를 뒤집을 수가 없어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입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정도의 심화.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가 깊다. 자, 깊다 서술어 뭐가 골짜기가 깊은 거예요. 높을수록 높다 기본형이 있죠. 뭐가 높은 거지? 산이 높은 거지. 뒤에 이렇게 수록이라고 하는 연결 어미로 붙어 있어요. 자, 뒤집어 봅시다. 골짜기가 깊을수록 산이 높다. 이걸 이렇게 해버리면 뭐라고 좋을까?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골짜기가 높을수록 이게 기본 어떤 조건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돼야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앞뒤를 바꿔버리면 기본 조건 자체가 달라지는 거라서 마지막에 있는 것도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이어진 문장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잠깐 한번 다른 예문을 보기 전에 살짝 한번 우리가 정리하고 지나갑시다. 이어진 문장은 어쨌든 간에 S 플러스 V 연결어미 하나가 연결되고 다시 그 뒤에 S 플러스 V가 붙는 문장이죠. V는 뭐냐면 기본형이 있는 글자들을 우리가 V로 판단하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건 이게 대등이냐 아니면 종속이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하는 방법은 연결 어미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걸 바꾸시면 안 됩니다. 연결 어미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앞과 뒤를 이렇게 바꿔도 의미상 아무 차이가 없다면 대등이고 앞과 뒤를 바꿨는데 어색하다면 종속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예시를 몇 가지 더 봅시다. 듣다. 자, 그는 책을 읽고 나는 음악을 들어서 들었다 서술어죠. 누가? 내가 들은 거예요. 음악을 기본형 없죠. 자, 읽다 기본형 있습니다. 누가? 그가 읽은 거죠. 기본형 없고요. 자, 고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는 읽고 나는 들었다. 앞뒤를 바꿔도 나는 듣고 그는 읽었다 해도 아무 문제 없죠. 그죠? 이거는 그러니까 나열된 겁니다. 나열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자, 똑같이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 똑같이 나열의 관계인 대등이죠. 그죠? 자, 그 다음 3번. 나는 커피를 좋아하고 친구는 차를 좋아한다. 좋아하다 서술어 누가? 친구가 좋아하는 겁니다. 기본형 없고요. 다시 좋아하다 서술어고요. 누가 좋아하죠? 내가 좋아하는 거고 커피를 기본형 없고 그 다음에 뭐뭐 하고로 연결되어 있네요. 그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로 연결되어 있고 앞뒤절 바꾸어도 이상이 없으니까 똑같이 나열 관계, 나열 의미를 갖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4번. 그는 열심히 공부했으나 시험에 떨어졌어. 자, 떨어지다 서술어죠. 누가? 그가 떨어진 겁니다. 주어가 생략되어 있고요. SV고 기본형 없고 공부하다 서술어고 그가 공부한 거예요. 기본형 없죠? 자, 했은 은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앞뒤 문장이 대조의 의미를 갖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자, 마지막 너도 갈래 아니면 집에 있을래. 자, 집에 있다 서술어죠. 누가? 네가 집에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어 생략되어 있고요. 집에는 기본형 없고 뭐 아니면 기본형 없고요. 자, 갈래 서술어죠. 네가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은 집에 있을래 아니면 너도 갈래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죠. 앞뒤절을 바꾸어도 문장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선택 관계를 갖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 잡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몇 개 봅시다. 날씨가 좋으면 우리는 소풍을 간다. 자, 날씨가 좋다. 우리는 간다. 필요 없고요. 면이니까 이거는 조건이죠, 그죠? 이런 조건이 되면 우리는 뭐뭐 한다. 조건의 의미를 갖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고 앞뒤절 바꾸면 말이 안 됩니다.
그는 피곤하기 때문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자, 잠자리에 들었어. 누가? 그가 주어가 생략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피곤하다. 그 다음에 그가 피곤한 거죠. 그죠? 그래서 앞에 절이 뒤에 절에 원인이 되는 거죠. 그죠? 이유나 원인이 되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3번도 마찬가지로 내일 비가 올지라도 소풍은 간다. 자, 소풍은 간다. 누가? 우리가 가는 거겠죠.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기본형은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올지라도 오다 서술입니다. 뭐가? 비가 오는 거죠. 기본형 없고. 그러면 리을지라도로 연결되어 있는데 앞뒤를 바꾸면 소풍을 갈지라도 내일 비가 온다. 말이 안 되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입니다. 자, 4번. 내가 집에 도착하고 비가 오기 시작했어. 자, 오기 시작하다 서술어죠. 뭐가? 비가. 그 다음에 도착하다 서술어죠. 그 다음에 내가. 자, 이거는 앞뒤 선후 관계가 있죠. 그죠? 이걸 뒤집으면 비가 오기 시작하고 내가 집에 도착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선후 관계가 바뀌는 거니까 이것도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청소를 하다 뭐 했다 서술어죠. 내가 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다 서술어입니다. 그 다음에 강아지가 자는 거예요. 앞뒤를 뒤집어 보면 청소하는 동안 강아지가 잤다 뭔가 말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말이 안 되냐 하면 이거는 배경 상황이죠. 그죠? 중심되는 문장은 내가 청소를 했다는 거고 이때 배경이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아까 우리가 봤던 여기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여기 선생님 빨간색 칠해놓은 거 원인부터 시작해서 양보, 동시, 시간 관계, 정도의 심화까지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부할 때 수능에서는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만 내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문장을 줘요. 이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인지 판단하고 이 문장이 종속적으로 이어진 것 중에서 원인, 이유냐, 배경이냐, 조건이냐 이런 것까지 판단할 수 있게 문제를 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볼 때 특히나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면 이게 종속적으로 이어졌구나를 먼저 판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종속적으로 이어졌다면 이게 어떤 이유로 종속적으로 이어졌다고 하는 건지를 여러분이 판단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가 봤던 강아지가 자는 동안 나는 청소를 했다는 이건 배경 상황을 얘기하는 동시 혹은 배경 상황을 얘기하는 거니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 포함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어진 문장에 대한 기본 설명을 선생님이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부분에서는 이제 아는 문장으로 가야 되는데요. 또 역시 여기까지 하고 나면 너무 길어지겠죠. 그죠? 일단은 이어진 문장까지 먼저 설명을 하고 그다음 선생님이 아는 문장은 다시 다른 회차에서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만 정리하고 같이 지나갑시다. 지금 우리가 본 건 S 플러스 V, S 플러스 V의 구조니까 이어진 문장의 구조를 갖는 걸 지금 본 건데 서술은 어떻게 찾는다고요? 기본형이 있는 글자가 서술어니까 제일 뒤에서부터 서술어를 찾고 그 다음에 짝이 되는 주어를 찾으면 여러분이 아마 실수하는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S분리 SV로 연결된다면 그것이 연결 의미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앞뒤 절을 바꾸었을 때 자연스럽게 바꾸어진다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고 자연스럽게 바꾸어지기가 어렵다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이어진 문장에서는 여러분이 거의 틀릴 게 없을 거고 하나만 더 선생님이 높아심에 더 당부를 한다 그러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면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원인인지 배경인지 선후관계인지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인지까지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에서는 오답을 낼 만한 게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자, 이제 아는 문장 부분 선생님이 잠시 뒤에 다시 다른 강의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